자, 오늘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합니다. 이것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죠. 즉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타인에게 부동산을 이전해주는 행위가 유형이 3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자간 명의신탁 약정, 두 번째는 삼자간 명의신탁, 즉 중간 생략형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계약형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양자간의 명의신탁 약정으로 해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은 먼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타인에게,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 행위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죠. 그래서 신탁자 맡기는 사람도 처벌하고 받는 수탁자도 처벌해야 합니다. 자, 맡긴 사람은 5학년 2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그 다음에 받은 사람, 수탁자는 3학년 일반이죠.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래서 양자간 다 벌금의 징역을 형벌을 부과하는데, 일단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서 소유권 이전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양자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양자간의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이 됩니다. 통정 허위 표시는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가장 매매를 해서 서로 통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가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라는 말이 나오면, 또는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한 이런 단어가 나오면 통정 허위 표시로서 부동산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시키는 행위를 말하죠. 자, 이럴 때는 그 부동산 명의자가 보관하고 있는 등기상 명의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면 제3자는 선의의 제3자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하는 것이 통정 허위 표시이고,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가 나오면 이 부동산 등기상 명의자가 제3자에게 계약을 했을 때, 처분했을 때, 이럴 때는 선의악이 관계없이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원래의 소유자를 더 보호하지 않겠죠. 선의악인 관계없이 선의악이 모두에게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부동산 처분 행위입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시킨 행위는 그 등기상 명의자가 제3자, 선의, 악이 관계없이 제3자에게 처분해버리면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로 가야 되죠. 자, 이럴 때 양자간의 명의신탁을 세세히 공부합니다. 양자간의 명의신탁은 원래 등기 소유자가 있습니다. 등기상 실질적인 소유자가, 등기 소유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해서 을에게, 수탁자에게 등기 명의를 넘겨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럴 때 신탁자 갑은 수탁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겠죠. 근데 이 명의신탁 약정은 근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나 무효로 갑니다.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다로 가야 됩니다.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항상 무효로 가야 됩니다. 무효로. 자, 그래서 대내적인 관계는 여전히 실질적인 소유자는 갑이겠죠. 그래서 대내적인 관계는 부동산 소유권은 신탁자 갑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등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등기상의 명의자인 을에게 대외적인 관계에서 소유권은 수탁자 을에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데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반환받지는 못합니다. 항상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를 원인으로는 아무리 본래 소유자라 할지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청구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 나오면 항상 무효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에 관련된 해지로도 소유권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러면 진짜 소유자는 어떻게 소유권을 대내적으로 반환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은 진정 명의 원인으로 해서, 진정 소유권자인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진정 명의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원래 자기 거라는 것을 증명해서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 있을 뿐이지,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수탁자 을이 그것을 무시하고 등기상 명의가 있다는 것으로 기하로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처분해버리면 이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한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탁자는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형법상 횡령죄로도 되지 않습니다. 왜? 명의신탁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위법한 신탁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자체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므로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횡령죄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다 할더라도 보관자인 등기 명의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됩니다. 명의신탁 약정에 관련된 것은 어떤 유형이든지 보관자가 등기 명의자가 제3자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제3자가 처분하더라도 어떤 유형이든지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취득되면 제3자는 선의든 악의든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렇게 하면 되죠. 하지만 통정허위표시에서는 선의의 제3자만 소유권 취득한다.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지 과실을 요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과실이 있거나 말거나 선의이기만 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어디에서? 통정허위표시에서. 그러면 선의악이 관계없이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어디에서? 명의신탁 약정에서.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 행위는 소유권 명의자가 제3자 선의든 악이든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시킨다. 그러면 되죠. 하지만 그 소유권 처분 행위가 횡령죄로도 되지 않는다 하면 되죠. 그런데 금전상의 부당이득은 반환을 하겠죠. 원래의 소유자가 자기 물건이었는데 부동산인데 처분했으니까 등기상 명의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고 그다음에 횡령죄로도 고소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자 간의 명의신탁은 원래 소유자일지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어떤 방법으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면 3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하겠습니다. 3자 간의 명의신탁을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하죠. 3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반드시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자기 것을 넘긴 게 아니라 원래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본인이 직접 매매하는 물건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해야 되는데 모든 잔금도 다 주고 계약도 자기 이름으로 했는데 등기만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행위를 3자 간 명의신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자와 매도인을 찾아야 됩니다. 매도자와 매수인, 계약 관계자를 당사자를 확정하고 그 계약 당사자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만 넘기는 행위를 3자 간 명의신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야 되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주지 않고 계약도 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행위를 3자 간 명의신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는 매도인이 원상태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반환을 청구해서 다시 매도인 이름으로 돌려놓고 그 매도인이 진정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절차를 취해야 됩니다. 3자 간 명의신탁 들어갑니다. 3자 간 명의신탁은 항상 매도인이 중요합니다. 매도인이 원래 누구한테 등기를 해줘야겠어요? 매수인에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매수인이 갑인데 매도인 병에게 계약을 했는데 병과 갑이 계약을 했는데 등기는 제3자인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계약 당사자는 매수인, 신탁자 갑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자기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했던 거래 계약은 여전히 유효죠. 거래 계약은 확실한 겁니다. 거래 계약은 유효다. 그래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해서 등기만 넘겨 보관하고 있으라 하겠죠. 그래서 계약자, 매수인이 신탁자고 제3자 등기만 명의로 빌려준 사람이 등기 수탁자죠. 그래서 신탁자 갑과 등기상 수탁자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근거가 없다. 매매계약에 기해서 매도인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항상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항상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인 갑은 언제나 병에게 매도인에게 등기를 나한테 다시 돌려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에 의한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이.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등기상 명의자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자기에게 등기를 주라는 소리는 못하고 다시 매도인에게 넘겨주라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탁자 갑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등기상 명의자에게 매도인을 대위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자, 수탁자에게 대금 상당의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돈을 줬죠. 자기가 돈을 줬는데 누구에게 줬다? 매도인에게 다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등기만 제3자에게 보관시키라는 행위죠. 그러니까 제3자는 등기만 받았지 자기가 돈 받은 건 없죠. 그래서 제3자에게 자, 거래대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없죠. 하지만 제3자가 등기가 돼 있다는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선의악이 구별 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처분했을 때는 그 처분 대금은 청구할 수 있죠. 처분했을 시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처분을 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을 때는 그 등기상 명의자에게 거래대금의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를 원인으로 하면 안 됩니다.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근거가 없는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에 대한 해지를 원인으로 자,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매도인을 대위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근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도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3자 간 명의신탁은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죠. 자, 자기한테 등기가 한 적이 없습니다. 매매 계약만 했고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된 적이 없어요. 첫 이전 등기 자체를 상대방에게 자, 제3자 을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을 3자 간 명의신탁을 하죠. 그래서 3자 간 명의신탁은 반드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자기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도인의 대위에서 가지고 있는 등기상 명의에게 등기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자기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이유가 자,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로 할 수 없고 진정명의 회복으로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양자 간의 명의신탁은 원래 자기 거였으니까 진정명의 회복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3자 간의 명의신탁은 처음부터 내 거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계약만 내가 했지.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이든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이든 자기 앞으로 직접 등기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항상 매도인을 통해서 등기를 반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등기의 반환을 청구해서 매도인으로 다시 이름을 고쳐놓고 그 매도인에게 진정한 계약으로 인한 매수인의 신분으로서 등기를 이전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도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수탁자는 등기 보관인을 말하죠. 등기 보관인은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여기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가 돼 있다고 해서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왜? 매매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매도인은 언제든지 수탁자 등기 명의자에게 다시 등기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탁자가 그러나 자진해서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그 등기는 항상 유효입니다. 자, 법률 관계에서 자진해서 스스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언제나 할 수 있다, 유효다도 가는 거죠. 자진해서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그 등기는 이제 실체 관계가 부합된 유효가 됩니다. 자, 수탁자 을이 제3자에게 정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얻은 이득은 이 이득은 이제 부당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부당이득이 되므로 신탁자 갑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수탁자의 처분 행위는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에서는 어떤 유형이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자, 매도인 병이 3자 간의 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의 병이 자, 등기를 원상태로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병은 수탁자 을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여전히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등기만 잘못 갔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수탁자에게 진정명의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매도인입니다. 원래 내 거니까 다시 나한테 등기를 돌려주고 자기가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할 의무를 집니다. 진정명의 회복으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3자 간 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이 됩니다. 매도인이 원래 자기 거였죠. 자, 매도인이
진정 명예를 회복을 원인으로 수탁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제3자 선의악이 불문하고 이 제3자가 등기 명의사에게 소유권을 취득하면 무조건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수탁자로부터 매수한 제3자는 선의악이 모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수탁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종료받은 정인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에 관련된 문제에서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무조건 취득한다로 가야 되죠. 자, 신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이게 등기상 명의자하고 계약을 해야 제3자지, 신탁자와 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 수탁자에게 등기만 이전받았답니다. 계약은 신탁자하고 여전히 한 거예요. 그럼 이건 중복된 명의신탁 약정입니다. 그래서 이자도 여전히 명의신탁자에 불과하지 제3자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선의 악이 불문하고 제3자가 되려면 등기상 소유자와 거래를 해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가 선의 악이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신탁자 여전히 실질적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자, 지시 감독을 받는 등기 명의자한테 등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는 여전히 명의 신탁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명의 신탁 관계에 해당하지, 자,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탁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래서 명의 신탁 약정의 무효로서 이 사람도 등기가 돼 있다고 해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계약형 명의 신탁을 갑니다. 자, 계약형 명의 신탁이라는 것은 3자 간의 명의 신탁은 반드시 계약을 돈이 있는 사람이 잔금을 주고 계약은 완전하게 했는데 등기만, 자, 자기의 아는 사람에게 맡긴 것을 3자 간 명의신탁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계약형 명의신탁은 자기가 아예 계약도 하지 않은 걸 말합니다. 계약도 하지 않고 돈만 출자한 사람을 계약형 명의신탁이라고 그럽니다. 자, 계약형 명의신탁은 자금만 출자한 사람이죠. 일종의 투자자입니다. 야, 계약형 명의신탁은 투자자로서 계약 현장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계약 현장에 나타난 사람은 돈을 받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계약형 명의신탁은 매도인이 항상 돈을 준 사람에게, 계약한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준 게 원칙이죠. 그래서 계약형 명의신탁은 매수인, 등기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소유자에 인정됩니다. 다시 한번, 계약형 명의신탁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는데 이 매수인은 자기 돈이 아닙니다. 출자자에게 돈을 받은 매수인이죠. 하지만 계약에 직접 나섰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은 것도 정상적인 매수자로서 이전 등기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등기상 소유자로도 취급받습니다. 자, 이유는 매도인이 선이기 때문에. 자, 매도인이 자금의 출처를 모르는 매도인일 때는, 선의의 매도일 때는 계약에 나타난 자에게 등기를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약형 명의신탁은 투자자는 등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래서 갑은 대금만 지급하고, 자, 매도인과 돈을 받은 을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당연히 그 현장에 있는 매수인이 을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를 계약형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은 대금만 지급했어요.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그리고 계약을 일으킨 사람은, 자, 돈을 받은 을과 병입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을이, 돈을 받은 을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그 돈을 받은 자가, 계약을 직접 한 자, 을 명의로 등기가 일어난 경우를 계약형 명의신탁이라 그럽니다. 자, 신탁자는 돈만 줬겠죠. 신탁자는 출자자입니다. 투자자죠. 자, 투자자인 신탁자는 계약을 했던 수탁자 간에 계약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 계약 명의신탁 약정은 여전히 무효가 됩니다. 자, 계약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자의 자금으로 매수한 경우에도 이 계약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받았지만 계약을 직접 했기 때문에 을 명의의 등기는 유효가 됩니다. 유효죠. 자, 그래서 경매 절차도 마찬가지로 해석합니다. 경매도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금으로 직접 경매 법원에 참가한 사람이 직접 자기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락대금을 완납한 자가, 그죠? 경매에 참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돈을 출자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경매 절차에서도 제3자 간에 또는 경매 절차에서도 계약형의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될 수 있다. 자, 경매 절차에서 타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등기를 자기 명의로 격려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행한 자와 대금 부담자는 여전히 명의신탁 관계가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도 계약형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있다. 자, 경매 절차에서 돈을 투자한 사람은 법원에 참가하지 않겠죠. 돈을 투자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 돈으로 직접 경매에 투자한 사람이, 경매에 참석한 사람이 등기를 소유할 수 있다. 경매 절차에서 타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 그 자가 소유권자로 인정이 됩니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등기를 자기 명령으로 격려하기로 약정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소유자가 됩니다. 이를 실행한 자와 그 대금만 주는 부담자는 서로 간에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데 이 돈에 관련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자진해서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면 그나마 다행이죠. 수탁자가 자진해서 스스로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면 유효다도 갑니다. 항상 자진해서 스스로 나오면 민법은 할 수 있다. 유효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매도인이 서인일 때, 자, 물건을 매도한 서인, 그리고 항상 국가는 서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항상 매도인이 서인인 경우로 해석이 되죠. 자, 매도인이 서인인 경우, 자,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모르는 경우죠. 돈의 출처를 모르는 경우, 그러면 경매 절차도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서인인 경우로 갑니다. 경매 절차도 국가가 자금의 출처는 당연히 모르죠. 법원의 원자만 인정하겠죠. 자,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경매 자금을 투자한 경우, 자, 그러면 국가가 매도인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국가는 서인인 매도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병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서인인 경우를 하더라도 이 병은 국가죠. 국가가 당연히 서인이죠. 국가가 자금 출처를 몰랐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병이 명의신탁 약정에 관하여 서인이다 할지라도 그 명의신탁 약정은 여전히 무효가 됩니다. 시험에 명의신탁 약정이 나오면 항상 무효로 가야 됩니다. 무효. 명의신탁 약정은 어떠한 경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나 무효로서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항상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의 효력은 당연히 유효가 됩니다. 자, 계약형 명의신탁은 물권 변동은 당연히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원칙입니다. 매도인이 선이라는 것은 자금 출처를 모르는 매도인은 당연히 계약의 현장의 매수자에게 등기를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경매 절차도 투자금을 누구한테 받았던 경락대금을 완납한 낙찰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또는 계약형에서는 매도인이 선일 때는 무조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는 유효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의 효력은 유효가 되지만 명의신탁 약정은 항상 무효가 됩니다.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가 되지는 않는다. 자,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항상 유효가 됩니다. 당연히 경매 절차에서 낙찰 행위는 항상 유효가 되죠. 자, 을은 자금을 받은 자를 말하죠. 자금을 받은 자, 을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합니다. 계약형 명의신탁에서는. 자, 그래서 자금을 수령한 자는 자, 갑에게 자금을 대주는 갑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는 있죠. 자, 그래서 자금을 수령한 자에게 돈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죠. 자금을 수령한 자는 자, 투자를 받았으니까 투자금은 돌려줄 의무가 있죠. 그래서 갑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자, 자금을 수령한 을은 부동산 소유권을 갑에게 스스로 이전해 준다면 이건 대물변제로서 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스스로 이전해 줬으니까. 자, 을의 토지를 악의의 제3자에게 처분합니다. 그래서 등기상 합법적인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을이 자, 토지를 악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선의악에 관계없이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로 가죠. 자,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는 대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유권에 대해서는 절대 행사할 수 없다로 가야 되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로 갑니다. 자, 돈을 출자한 갑은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 그죠? 어차피 자기 건 아니지만 타인의 권리와 물건도 매매할 수 있으니까 매매하는 계약 자체는 유효도 갑니다. 매매하는 계약 자체는 유효다. 자, 돈을 출자한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이 토지를 매각한 후 처분 대금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도 명의신탁 약정의 하나로서 무효로 갑니다.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무효로 간다. 자, 매도인이 이번엔 악인 경우죠. 매도인이 악인 경우에는 자,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 안 됩니다. 매도인이 이미 자금의 출처를 알고 있을 때는 자, 매수인하고 계약을 해서는 안 되고 계약을 하더라도 이전 등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부동산 실명제법의 취지죠. 자, 그래서 을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자, 매도인이 자금의 출처를 알았을 때는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안 됩니다. 등기를 해줬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여전히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을 명의의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자, 을로부터 매수한 등기한 전득자, 이 전득자는 당연히 제3자는 선의하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로 가죠. 자, 그래서 등기상 명의자인 을이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자, 을의 행위는 매도인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될 수가 있죠. 원래 실질적인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걸로 보니까, 그래서 매도인이 그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을의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을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죠. 둘 간에는 동시행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죄를 당연히 승계한 것은 아니죠. 자, 갑은 돈을 빌려주는 출자자입니다. 갑은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한 적이 없으니까. 자, 갑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에게 등기 말소도 청구할 수 없어요. 갑은 어떠한 행위도 소유권에 관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은 투자자에 불과합니다. 계약형 명의신탁은 갑은 투자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지급한 자금의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적인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소유권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이게 계약형 명의신탁입니다. 핵심은 계약형 명의신탁은 경매 절차에서 활용된다. 경매 절차가 계약형 명의신탁과 비슷하다 하면 되죠. 계약형 명의신탁은 매도인은 곧 국가고 국가와 매도인은 돈의 출처를 모르는 서은일 수가 있죠. 서은인 매도인은 자, 매수인에게 등기를 해주는 행위가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이전받은 매수인은 합법적인 소유권자로 인정이 됩니다. 비록 돈은 자기 돈이 아니지만, 그래서 금전상의 반환 의무는 지지만 소유권에 관한 반환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3자가 서은이든 악이든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죠. 하지만 매도인이 악일 때는 자, 계약형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러죠. 하지만 했을 때는 그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인정하지 등기상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도인이 소유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할 수가 있다로 갑니다. 여전히 투자자는 돈에 대해서만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상 매수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죠. 계약형 명의신탁입니다. 자, 계약형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악이든 선이든 관계없이 등기가 이전되면 등기 보관자는 선이든 악이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처분하면 선이 악이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로 가야 됩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했죠. 양자간 명의신탁, 그다음에 삼자간 명의신탁. 삼자간 명의신탁을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계약형 명의신탁. 자, 계약형 명의신탁은 반드시 계약을 투자자가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는 돈만 빌려주고 돈을 받은 자가 직접 자기가 계약을 한 것을 계약형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계약형 명의신탁은 자기가 매수인이기 때문에 돈의 출처와 관계없이 자, 매도인이 서은일 때는 자,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 행위는 당연하다. 그래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수인은 서은이하기 불문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가 있다. 자, 그렇고 투자자에게는 언제나 금액적인 반환 청구 의무는 지죠. 하지만 부동산의 소유권은 완벽하게 취득한다. 그럼 되겠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악일 때는 자금의 출처를 알고 있는 매도인이 악일 때는 소유권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매수는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명의신탁에 관한
등기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하지만 명의신탁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라는 거.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불법 원인급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탁자는. 하지만 단속 규정으로서 처벌은 받습니다. 신탁자는 5학년 3반, 그 다음에 5학년 2반이죠.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 자, 그 다음에 수탁자는 3학년 1반이죠. 3억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자, 형벌적 처벌은 가능한데 단속 규정이죠. 하지만 반사회적 행위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나 무효다.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나 무효다. 그죠?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자, 이상으로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공부했습니다. 자, 반복하시고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